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네. 대통령께서 올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셨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습니까? 네. 올해는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발표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30년 이후 변화된 국제정세 또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새로운 통일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국제정치적으로 보면은 미중 전략 경쟁이 전개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신냉전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북한 인권 상황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 내부가 30년간은 달리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시장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또 정부화도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도 개인주의적인 의식이 굉장히 널리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이 올해 초부터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을 하고 나오면서 통일지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 통일에 대한 헌법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번 통일 독트린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비전, 전략,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도 매우 시적절하고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는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언론이나 전문가들께서 아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흡수 통일론에 대해서는 이미 총리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의미가 큰 만큼 후속 조치를 저희 정부가 잘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일부가 준비하고 있는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통일부가 각 부처와 함께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최근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전 부처 차원에서 7대 추진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대 추진 방안 중에서 국제 한반도 포럼이라든지 또 북한 자유인권 펀드라든지 또 북한 인권 국제 대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재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안들은 부처들과 협의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7대 추진 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이 8.15를 계기로 해서 북한에 대화 협의체를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는 인내를 갖고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화 협의체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아까 총리께서 답변하신 대로 아직은 반응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북한 상황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도 불안한 감이 있는데 우리의 대화제에 응하지 않거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북한이 지난 7월 말에 신의주, 의주, 자강도 지역에 큰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수해를 복구하는데 북한이 지금 온 정신이 팔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의에 대해서 약간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1일 북한에 대한 수해 지원을 위해서 대한적십사를 통해서 직접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말 우리 민간단체들도 북한에 수해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단체 중 9개 단체에 대해서는 수해 지원을 위해서 북한과 접촉할 수 있도록 접촉 승인을 해주고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이 수해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이 복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북한도 우리의 이런 제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호응하지 않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과 관련해서 야당이나 일부에서는 현 정부가 민간의 대북 전단을 허용하거나
강경 정책을 취함에 따라서 북한이 반발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군사적 긴장이 올라가고 있고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그 탓이 현 정부의 강경 정책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남북 관계의 역사를 보게 되면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북한이 사실상 완전히 대외 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북 관계의 단절을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북한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지난해 말 올해 초부터는 해외 공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외교 선발대를 받아들인다든지 또 국제기구 요인들을 받아들인다든지 또 북한의 고위 관리들도 평양에서 해외로 나가고 있는 그런 동향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북한의 그런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거기에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90년부터 남북 대화에 참여했고 북한을 상대해 왔습니다. 무수히 많은 회담을 치러왔고요. 남북 간 대화가 안 되고 경색되는 거는 아마 여러 가지 분석도 가능하고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원인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남북 간의 관계에서 이 부분도 우리가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제가 하나 표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이명박 정부 조금 이 밑에 게 안 남았는데 다시 20년, 21년, 23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명박 정부랑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의 남북관계 주요 지표를 비교한 것입니다. 한눈에 보시면은 대화 횟수,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건수, 인적 왕래 대북존, 이 표가 일부가 좀 이렇게 덜 나와 있는데 한번 다시 좀 잡아주세요. 어쨌든 요약드리면 2019년, 20년, 21년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2019년, 20년, 21년에는 남북 대화가 한 건도 없고 이산가족 상봉도 한 건도 없고 인적 교류나 물적 교류가 거의 제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있는 것이죠. 대화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19년, 20년, 21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남북 간의 주요 일을 한 번 더 정리해 봤습니다. 그 표를 다시 띄워주십시오. 예, 이 화면에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19년, 20년, 21년에 있었던 주요 사실관계를 띄운 자료가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나왔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남북 대화가 끊어졌던 것과 관련 있는 사항들인데 2018년 9월에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단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가기 싫다고 발버둥 치고 자해까지 하는 북한 어민 2명을 포승줄로 묶어서 판문점에서 북한 당국에 인계했습니다. 2020년 6월에는 김여정이 우리 민간의 전단 살포를 비난하더니 급기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습니다.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거나 항의하기보다는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헌법에 반할 수도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즉 김여정이 요구한 대로 민간의 대북전단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2020년 9월에는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한으로 흘러간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었지만 현장 조사는 고사하고
정확한 진상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얼버무려졌습니다.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축소와 같은 군사적 조치들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민주당인 여당의 민주당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심지어 북한이 요구하면 헌법에 반하는 조치까지 서슴지 않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완전히 끊어지고 남북 관계가 경색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 남북 대화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북한이 대화를 제시했을 때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국민적인 지지도 받을 수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지지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 대화나 남북 교류, 협력 이런 것이 지속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조금만 겁박하고 위협을 하면은 우리가 알아서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데 뭐하러 대화에 나오고 우리하고 협상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 입장에서 협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특히 연락사무소 폭파건에 대한 대응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유는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인데 장관께서 동의하십니까? 네. 며칠 전부터 북한이 다시 오물풍선을 날리고 있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북한 나름 추석을 겨냥해서 민간의 전단에 대한 우리 내부의 비판 여론이나 남남 갈등을 부추겨 보려는 심리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북한이 계속해서 이 오물 풍선을 17차례나 이렇게 보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또 국로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우리 민간의 대북 전달 쓰레기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오물풍선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보내는 이 오물풍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열한 그런 하나의 이 저강도 도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탈북 단체가 보내는 대북 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이 소식을 알리려고 하는 대부분 판례에서도 인정된 그런 공적인 기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등치해서 보고 비교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도 우리의 대북 전단은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한 것이고 북한의 오물풍선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해코지하는 것이라서 둘을 같이 놓고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상대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로서 제가 또 다른 사례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가 바로 안 올라오는데 제가 그냥 먼저 설명할 때 표가 띄워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이른바 2015년 목함 지뢰 사건으로 서로 포격이 오가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아지고 있을 때 남북의 고위당국자가 2+2 형태로 만나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제가 남북회담 본부장으로 참여했던 회담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북한은 제3항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라는 저 한 줄 때문에 1항 당국간 대화 재개, 2항 목함질에 대한 사과, 4항 준전 상태 해제, 5항 이산가족 상봉, 6항 민간교류 활성화를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저 한 가지를 위해서 5가지 우리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사례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우리의 모든 요구 조건을 수용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당시 2015년 이 협상에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대응해 나갔기 때문에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면 확성기 방송을 다시 하겠다고 했을 때 북한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남북관계가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비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북한이 계속해서 장거리 미사일 또 미사일을 도발하고 있고 또 GPS를 교란한다든지 또 온물풍선을 통해서 저강도 도발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은 2015년 이 합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이 일부의 주장처럼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합의에 기반한 정당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이건 2015년 그 합의 정신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고 또 정부는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당한 대응 조치로서 9.19 군사 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를 하고 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90년 남북 고위급 회담 때부터 무수히 많은 회담을 제 기억하기로 300회가 넘는 것 같습니다. 참여해왔고 북한을 상대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회담에 나오고 협상도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책임을 묻고 대가가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결코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칙이 입각해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는 반듯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당장 좀 힘들다고, 당장 좀 무섭다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들어주는 것은 정말 하책 중에 하책입니다. TV 드라마에서 들으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뺏긴 것은 찾아올 수 있지만 스스로 내어준 것은 되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가 북한에 대해 일관되고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 사회 여론 작은 거 하나까지도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남 정책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이 할 말이 있다면 회담에 나와서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내부에 누구도 대신 얘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남북관계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줘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저는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실향민이십니다. 제가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통일 분야에 헌신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제 90을 훌쩍 넘기셨고 고향을 가고 싶다거나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겠다는 희망도 접으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께서는 9월 2일 개원식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서약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외교안보 통일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여야는 물론 지역과 계층, 세대를 넘어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목소리로 북한의 잘못을 질타하고 올바른 선택을 촉구해 나갈 때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전단이나 오물풍선, 확성기 방송도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서 남북 간의 현안 문제들을 당국이 협의해 나간다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북한이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병